여러분 반갑습니다. Mesdames, Messieurs, bonjour. Je m'appelle Clément Higuin Park et j'habite à Montréal. Oh là là, ça fait déjà 20 ans que j'habite ici. Alors, je vais vous raconter, je vais vous parler de mes expériences, de mes histoires comme immigrant au Québec, Canada. 제 삶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면 모든 걸 다 공개해야 되겠죠? 아유, 시원해라. 나이가 50이 넘어가니까 머리카락이 자꾸 빠져가지고 지금 이쪽은 거의 대머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모자를 쓰고 다닙니다. 몬트리올 박 PD라니까 제가 이곳 몬트리올에서도 PD로 일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도 계시겠는데요. 저는 현재 퀘벡 주류유통공사 Société des Alcools du Québec, 줄여서 SAQ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현직 방송국 PD는 아니고요. 전에 그 가톨릭 평화방송 TV국에서 PD로 일하기는 했지만 뭐 꼭 방송국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만 뭐 PD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딱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단막극의 주연, 조연, 각본, 연출을 책임지는 PD입니다. 다들 인생의 PD인 셈이죠. 부자든 가난뱅이든 하루 24시간을 살고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햇볕을 받아먹고 삽니다. 우리 각자는 주어진 삶의 여건에서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 단막극을 명작으로 만들 수도 있고 망작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명작이냐 망작이냐를 가르는 기준은 남의 시선, 남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바로 나 스스로 얼마나 후회 없이 즐겁게 사느냐가 아닐까 싶습니다. 2년 전부터 상식을 벗어난 페미니즘의 광풍이 대한민국을 휩쓸면서 남성차별에 분노하다 못해 절망한 20대, 30대 남성들을 위주로 이민에 관한 관심이 다시금 크게 고조되는 모양입니다. 사실 저는 평화적 촛불혁명을 통해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겨우 2년 만에 나라를 요 모양 요 꼴로 엉망으로, 특히 남녀 간의 갈등과 대립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불러일으킬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어쨌든 이민을 생각하는 분이시라면 최대한 서둘러 나오십시오.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장군의 아들이란 영화를 보면 아주 멋진 대사가 나옵니다. 남자는 조국을 위해 피를 바치고 가족을 위해 땀을 바치고 사랑을 위해 눈물을 바친다. 근데 2030 청년들, 특히 남성들 입장에서 대한민국은 이제 피를 바칠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사람 목숨 귀한 줄을 모르는 나라예요. 군대 가서 의문사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권총 자살한 그 김훈 중위 사건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별 3개짜리 장군 중장입니다. 그런데도 그 진상은 끝끝내 밝혀지지 않았어요. 뭐 나중에 한 20년 흐르고 나서 그 근무 중 순직 처리가 되긴 했지만 그 진상은 전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아니, 별 3개짜리 아들이 이런데, 흑수저, 무수저 아들들이야. 그거 말해보이 뭐합니까? 당하는 놈만 서럽고 죽는 놈만 진짜 서럽고 억울한 거죠. 그리고 어디 군대에서만 억울한 죽음을 당합니까? 그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가 석탄 그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사망한 24살 청년 일용직 김용균 씨 사례를 보자고요. 그 쓰레기 기자놈들이 한 며칠 반짝 야단 법석을 떨었지만 그 김용균 씨 이전에 비슷한 장소, 비슷한 상황에서 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12명인가 뭐 더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뭐 국가가 운영하는 공기업이란 곳이 사람이 10명이 넘게 죽어나가는데도 임시직,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않는 나라가 무슨 놈의 나라이고 그런 나라의 존재 이유가 뭐 있습니까? 캐나다에서는 태안화력발전소 같은 상황은 아예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작업장은 당장 폐쇄되고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기 전에는 작업 재개는 꿈도 못 꿉니다. 이런 나라라야 남자가 피를 바칠 만한 가치가 있죠. 마지막으로 김우중 씨가 얘기했듯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나마 허리가 잘린 국토에다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 같은 나라, 깝깝한 나라입니다. 거기다가 봄이 되면 일제 식민 지배의 추억을 못 잊어서 온 나라가 사쿠라에 뒤덮이고, 사쿠라가 지고 나면 중국발 미세먼지가 몰려들어가지고 숨이 컥컥 막히는 땅입니다. 근데 캐나다는 그 면적이 대한민국의 100배, 퀘벡주만 따져도 7배예요. 근데 인구는 캐나다 연방 3,300만, 퀘벡주 800만에서 왔다 갔다. 얼마 안 돼요. 그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하면서 여기저기서 일손이 모자라가지고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특히 몸을 쓰는 분야, 건설이나 공장 생산 라인 같은 데서는 사람이 없어서 못 쓴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 유튜브 검색해 보니까 호주, 뉴질랜드 이런 데는 이민법을 수시로 바꾸면서 이민 문호를 점점 좁힌다는 그런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민을 생각하는 그 청년들이라면은 더더욱 서둘러서 한국을 탈출해야 합니다. 밭도 그러나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라도 꼬프가 있어야 마신다라는 말이 있죠. 캐나다가 제 아무리 드넓고 기름지고 천연자원 많고 아직까지 일자리 괜찮고 인권 보장되는 나라라 해도 내가 이민 올 자격이 안 되면 그런 게 무슨 소용입니까? 말짱 도루묵이죠.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캐나다 이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반드시 필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얘기를 짧게 줄여서 말씀드리자면은 이민 나올 거면 최대한 서두르자! 박 PD의 프로그램 제작비는 바로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입니다. Merci beaucoup, bonne journée et au revoir, à bientôt!